정말 이 시술만큼은 너무 돈이 아까웠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를 맞고 일주일 지났는데 진짜 돈 아까운 시술이었다. 정말 많이 후회하실 거예요. 시술로만 500만 원 이상 써본 사람이 소개하는 돈을 아낄 수밖에 없는 가성비 시술 추천 비추천 리스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저같이 허튼 돈 날리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정말 질문이 가장 많았던 얼굴형 시술에 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예전부터 하나하나 받아온 시술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거의 500만 원 정도는 정말 거뜬히 넘게 시술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굉장히 많은 시술을 받아봤지만 100% 그 시술들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았거든요. 정말 이 시술만큼은 너무 돈이 아까웠다. 약간 이런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친구들 한참 또 시술에 엄청 관심 많은 나이잖아요. 그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술로만 500만 원 이상 써본 사람이 소개하는 돈을 아낄 수밖에 없는 가성비 시술 추천 비추천 리스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저같이 허튼 돈 날리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언제부터 얼마나 그리고 어떤 시술들을 위주로 했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23살 정도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시술을 시작한 이유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쯤에 얼굴 젖살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되게 통통하고 빵빵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살이 급격하게 빠지고 막 처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얼굴이 막 아파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받아왔던 시술이 필러하고 레이저 리프팅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상상 이상으로 정말 여러 군데에 필러를 굉장히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 얼굴에 있는 필러는 몇 개 남지 않고 거의 다 녹인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비추천 리스트를 소개해드릴 때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거의 5년 동안 시술을 정말 꾸준하게 받아왔는데요. 저는 그 5년 중에 3년에 정말 제 시술들을 몰빵했다 싶을 정도로 이 3년 안에 정말 많은 시술들을 받았었어요. 근데 딱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 얼굴이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내가 처음에 했던 시술의 효과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 돈 아까웠다, 괜히 맞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시술들이 너무 많았어서 부자연스러웠던 시술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술들도 따로 받았었고, 지금은 정말 제 얼굴에 딱 맞는 그리고 과하지 않는 그런 시술들만 딱 받게 돼가지고 정말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럼 바로 정말 이 시술만큼은 너무너무 돈 아깝다, 절대 우리 구독자 친구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비추천 시술 리스트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필러인데요. 필러 중에서도 팔자 필러, 앞볼 필러, 그리고 콧대 필러입니다. 정말 이 세 가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친구들이 만약에 맞는다고 하면 정말 멱살 잡고 말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비추천하는 시술인데요. 첫 번째로 팔자 필러는 제가 아주 예전에 교정을 한 적이 있는데 교정을 하고 나서 이 팔자주름이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팔자주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시기에 병원에 갔는데 팔자 필러를 맞으면 그냥 간단하게 이 팔자주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럼 저 그냥 맞아볼게요, 이렇게 했었죠. 제가 또 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되게 통통하고 빵빵하고 예쁘게 채워진 거예요. 근데 이 필러는 여러분 움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웃을 때마다 이 필러의 위치가 조금씩 움직인다고 해요. 이동을 하면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여러분? 이 위로 이동을 합니다. 이 팔자주름이랑 광대 사이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제 얼굴을 보니까 팔자주름은 그대로 생겼는데 제 앞볼에 완전 통통하게 살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되게 약간 원숭이상 같고 거기다가 여기가 되게 통통해지고 넓어지니까 이 중안부가 굉장히 길어졌다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정말 저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팔자 필러를 맞으신 많은
많은 분들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팔자 필러 없애고 싶다고 정말 여기다가 필러를 맞으시면 정말 많이 후회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팔자 주름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관리를 제가 요즘 또 받고 있거든요. 정말 만족하면서 받고 있어가지고 그 내용은 이따가 추천 시술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말씀드린 게 앞볼 필러랑 콧대 필러인데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앞볼 필러를 맞았던 거는 이렇게 인디언 주름이 있었어요. 특히나 살이 많이 빠지면서 이 인디언 주름이 정말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름 위에다가 앞볼 필러를 맞았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코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코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뭐 간단하게 콧대에다가 그냥 필러 넣어가지고 조금 자연스럽게 높게 해보자 라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필러는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인디언 주름에 있던 필러도 점점 내려오면서 여기에 쌓이고 인디언 주름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 콧대에 있는 필러도 점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콧대가 원래는 이렇게 얇았던 콧대면 점점 이렇게 콧대 자체가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콧대에 있는 필러를 다 녹여내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돈 지랄. 그렇다고 제가 뭐 꼭 수술을 하세요 약간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콧대가 너무너무 높아지고 싶은데 필러랑 수술 중에 뭘 추천하나요 언니? 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는 무조건 수술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시술을 하고 녹이고 수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러류 중에서는 이렇게 3가지 종류 정말 비추천하고요. 다음으로 추천하지 않는 시술은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병원에서 받은 시술명은 물광주사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받은 시술이랑 제가 막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실제로 받는 물광주사 느낌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받은 물광주사는 기계로 이렇게 막 톡톡톡톡 쏘는 그런 거였어요. 기기가 굉장히 컸고 이렇게 주사를 빠바바바바 놓는 그런 물광 주사였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물광 주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주사기 같은 걸로 톡톡톡톡톡톡톡톡 쏴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엔 병원마다 이 시술에 대한 이름을 짓는 게 다 달라서 그냥 물광 주사 이렇게 설명을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얼굴에 수분감을 채워주고 이 수분감으로 인해서 탱탱해지고 유지 기간이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화장도 굉장히 잘 먹는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사를 비추천하는 이유가 뭐냐? 이 유지 기간에 비해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시술을 받고 나서 제 피부 상태를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계로 주사를 막 쐈잖아요. 근데 제 피부가 약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피부에 주사 자국이 엄청나게 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주사 자국이 진짜 2주까지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유지 기간이 1달에서 2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안 그래도 짧은 유지기간 중에 2주나 얼굴 상태가 저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피부가 좋아 보이고 싶고 탱탱해 보이고 싶어서 주사를 맞았는데 2주 동안 엄청 화장품으로 막 커버하고 두껍게 파운데이션 올리고 이렇게 해서 밖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2주가 지난 후에는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 기간이 길었고 특히 저는 더 비추천 드리고 싶은 이유가 너무 아파요. 정말 지옥을 갔다 오는 줄 알았는데 제가 웬만한 레이저들도 다 잘 봤거든요.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수준으로 너무 아팠어가지고 근데 일단은 병원에 물광주사나 뭐 아쿠아 뭐 약간 이런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술을 받으실 때는 기계로 쏘는 시술인지 주사로 하는 시술인지 꼭 여쭤보시고 그리고 그 흉터 자국이 얼마나 가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물어보셔야지 저 같은 낭패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추천하지 않는 시술은요, 여러분, 윤곽 주사입니다. 저는 이 윤곽 주사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고 간편하고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얼굴의 지방을 걷어내주는 그런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윤곽 주사를 10번도 넘게 맞아본 것 같아요. 근데 그 10번을 맞으면서 좀 효과가 너무 빨리 없어지고 점점 더 강력한 윤곽주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소문을 막 해가지고 정말 효과 짱이라는 윤곽주사 병원을 찾아갔었죠.
보통 그런 효과가 좋은 윤곽주사는 가격도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윤곽주사를 맞고 왔는데 효과는 일단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맞은 윤곽주사들 중에서는 효과가 가장 좋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한 윤곽주사를 맞고 일주일 지났는데 여기에 볼페임이 푹 생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윤곽주사의 부작용이 볼페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볼페임이 정말 빨리 사라지면 좋은데 저는 정말 3달은 이렇게 볼이 푹 파여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뭐 컨실러로 커버를 한다고 해서 커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 자국이 흉하고 오래가는 게 보이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윤곽주사의 효과는 정말 길어봤자 정말 길어봤자 3달을 못 갑니다 여러분. 정말 윤곽주사가 뭐 영구적으로 얼굴을 확 갸름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다른 시술들을 해보면서 아 윤곽주사는 진짜 돈 아까운 시술이었다. 그거 할 거면은 그냥 다른 좋은 시술들 많이 할걸 왜 거기에 그렇게 돈을 투자했지?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 시기에 저랑 같이 윤곽주사를 많이 맞은 친구들도 지금 정말 하나같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시술은 약간 완벽하게 이거 하지마 돈 아까워 약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근데 그렇다고 추천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세모 정도? 잘 맞으면 괜찮은데 못 맞으면은 완전 돈 아깝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술들 모두 다 제가 한번 녹였다가 다시 맞은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뭐가 있냐면 애교 필러, 입술 필러, 턱끝 필러입니다. 일단 이 3곳 다 필러가 지금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이게 원래 처음에 맞았던 필러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 애교 필러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애교 필러 잘못 맞으면 진짜 애벌레 같다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으실 건데 저도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애교 필러를 맞으러 갔다가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애교살에다 넣어주시고 거울을 보라고 해주세요. 거울을 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이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 애교 필러는 굉장히 빨리 녹고 지금 조금 애교살이 주사 때문에 부어서 이것보다 훨씬 많이 꺼질 거예요. 그래서 꺼질 거를 생각해서 여기다가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필러를 더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또 뭐 그런가 보다 원래 뭐 의사 선생님 말이 다 맞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더 많이 넣었죠. 그래서 보자마자 너무 빵빵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아까 그 사이즈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정말 너무 그 통통한 애벌레 상태로 정말 1달, 2달, 3달 이렇게 지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왜 애교살 필러가 이렇게 녹는다고 했는데 안 녹을까? 그래서 한 5개월 지났을 쯤에 너무 이제 속이 답답하고 이건 진짜 너무 제 눈이 보기가 싫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애교살 필러를 녹이러 갔어요. 여러분 필러는 녹이는 게 훨씬 아파요. 상상 이상으로 맞는 거랑 비교가 안 되게 녹이는 게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눈물을 광광 흘리면서 녹였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너무 그게 아련아련한 거예요. 그때 맞았던 맨 처음에 봤던 그 적정한 그 용량의 애교 필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필러를 맞으러 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한테 저 진짜 맞은 티도 안 나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왜 그래야 되냐, 왜 맞은 티도 안 나게 해달라고 하냐는데 아니요 전 진짜 맞은 티도 안 나게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딱 정말 말을 안 하면 아무도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만 필러를 정말 조금 넣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입술 필러는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입술 필러만큼은 본인이 원하는 입술 모양 사진을 꼭 들고 가세요. 정말 그 사진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 사진 그대로 가져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되든 안 되든 최대한 이 사진의 느낌으로 필러를 맞춰주세요. 약간 요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성공할 확률이 정말 높아져요. 입술은 생각보다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이렇게 입꼬리가 슉 올라간 입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입꼬리가 막 올라가 있는 그런 입술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약간 미국 언니 스타일들의 그런 입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가가지고 그냥 빵빵하게 넣어주세요 이러면 정말 내 취향에 맞지 않는 약간 끼우 약간 저는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입술이 약간 끼우 약간 요런 입술이에요 여러분. 특히나 제가 굉장히 큰 고민 중에 인중이 조금 길다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여기 입꼬리 필러를 엄청 많이 넣으니까 인중이 훨씬 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입술 디자인만큼은 정말 디테일하게 본인이 원하는 그런 느낌을 딱 가지고 가야지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맞으면은 정말 인위적이고 이상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턱 필러. 필러는 사실 무턱이신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이에요. 그래서 왜 조금 추천이냐면 과하면 너무 안 예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지금 만족스럽냐면 저는 이 턱 필러를 거의 한 3, 4년 전에 맞은 거예요. 그때도 용량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았는데도 한 1년간은 정말 턱이 되게 약간 이렇게 턱만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좀 턱이 부자연스럽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한 1년 정도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필러가 이제 좀 서서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완벽하게 필러가 다 사라진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만져보면 제 뼈가 아니라 되게 약간 필러처럼 말랑말랑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턱끝에 필러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살짝 남아있는 약간 요 느낌이 좋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느낌이 사실 딱 맞았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맞고 막 몇 년 지나서야 좀 자연스러우니까 사실 너무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맞아봐도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따 추천 시술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그 시술을 받고 나서 굳이 턱필러를 맞았어야 됐나? 안 맞았어도 됐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추천 시술 리스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제가 정말 가성비 괜찮다 이거 정말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시술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정말 요즘 이 3가지 시술만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턱필러 말씀을 드렸으니까 턱에 관련된 시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예전에 무턱이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이 무턱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럼 고객님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했더니 여기 턱에 굉장히 근육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 자갈턱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호두턱이라고도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는 자갈턱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말을 하거나 이렇게 입을 움직일 때 이 근육이 같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서 수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턱보다 더 턱이 짧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거를 보톡스를 맞으면은 말을 하거나 평소에도 살짝 이게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는 또 여러분 이제 팔랑팔랑 완전 팔랑귀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맞았죠. 근데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부자연스럽게 턱이 막 필러 맞은 것처럼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내 가지고 있는 턱이 그냥 되게 판판하게 펴지는 그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갸름해지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보톡스라서 영구적인 효과가 없어서 주기적으로 맞아줘야 되긴 하지만 저는 일단 맞았을 때는 막 이게 부작용이 있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부자연스럽지도 않고 전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영상에서 어느 날은 좀 턱이 많이 갸름해 보이고 어느 날은 좀 짧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이게 자갈턱 보톡스의 효과가 이제 좀 떨어졌을 때는 살짝 동글동글했다가 보톡스를 맞고 나면은 살짝 뾰족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맞고 굳이 턱필러를 맞았어야 했나 막 엄청나게 무턱은 또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좀 턱이 좀 뾰족해지고 싶다 갸름해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봤을 때 이 자갈턱이 좀 심하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보톡스를 먼저 맞아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하는 시술은 이거는 제가 정말 요즘에 푹
빠져 있고 그리고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제 주변에 유튜버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받는 시술인데 바로 인모드 시술입니다. 사실 저희 나이대 20대 친구들이라면 보통은 고민하는 게 얼굴에 좀 군살이라고 하나? 얼굴 라인을 좀 예쁘게 하지 않는 그런 군살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인모드 시술이 얼굴 지방을 녹여주면서 리프팅도 같이 해주는 그런 좀 똑똑한 그런 레이저 시술인데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효과가 윤곽주사 맞은 것보다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유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사실 병원에서는 뭐 한 달에 한 번 맞아주셔야 돼요. 약간 요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병원 관계자분들이 들으면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솔직히 3개월에 한 번만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과하게 맞을 만한 레이저는 아닌 것 같아요. 효과가 그렇게 빨리 막 엄청나게 막 살이 막 찌지 않는 이상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받아본 레이저 시술들 중에서 굉장히 안 아픈 시술에 속했어요. 이게 인모드가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하나는 약간 따뜻한 열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리프팅을 해주는 그런 느낌의 기계고 하나는 이렇게 살을 이렇게 빨아들인 다음에 전기 같은 거를 탁 쏴가지고 이 지방의 세포를 좀 죽이는 그런 레이저 시술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시술 다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안 아픈 시술에 속했는데 효과가 다른 레이저 시술들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사실 슈링크가 가격이 굉장히 싸긴 한데 좀 효과가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슈링크보다는 약간 얼굴에 지방도 관리를 해주고 리프팅도 하는데 굉장히 유지기간이 오래가는 그런 인모드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말 꾸준히 열심히 받고 있는 관리고 이 레이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줘도 괜찮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시술은요. 근데 이게 시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시술은 아니고 관리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경락 마사지거든요. 사실 여러분 제가 경락 마사지에 대한 불신이 정말 컸어요. 왜냐면 이게 뭐 마사지 한다고 사실 뭐 얼마나 이게 얼굴형이 뭐 예뻐지겠어. 진짜 이게 과학적으로 받는 시술보다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관리를 받아보고 나서 그런 마음이 정말 싹 사라졌어요. 오히려 이 관리를 받고 나서 좀 레이저 시술을 좀 줄일까? 다른 시술을 그냥 좀 줄이고 요 경락을 받는 거에 조금 투자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가장 만족스러웠던 이유는 비대칭 교정입니다. 사실 영상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티가 나지 않아요. 제가 또 뭐 각도 조절 잘하고 조명 조절 잘 해가지고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얼굴이랑 왼쪽 얼굴이랑 이 처짐의 정도 그리고 근육의 위치 약간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다른 편이에요. 그 마사지 받으러 갔을 때 관리사분도 딱 보자마자 얼굴에 좀 비대칭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비대칭이 정말 고치기 어려운 건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레이저 받으러 갔을 때도 항상 의사 선생님한테 저 왼쪽을 좀 더 많이 리프팅을 해주세요. 약간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비대칭이 막 고쳐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경락 마사지를 받고 얼굴 비대칭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1회만 받았을 때도 그냥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바로 마사지를 받자마자 이 왼쪽 얼굴이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경락이라는 게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레이저 리프팅도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같이 약간 얼굴 비대칭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한번 경락을 받아보시면 정말 이 얼굴의 균형이 맞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락이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얼굴의 붓기를 정말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제 얼굴에 그렇게까지 붓기가 많다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제가 받는 관리가 얼굴도 해주시지만 이렇게 머리, 두상 관리도 해주시고 이렇게 어깨랑 등까지 한꺼번에 관리를 해주시는데 제 승모근이랑 목을 풀어주시면서 제가 목이 너무 많이 뭉쳐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이랑 어깨랑 너무 뭉쳐있어서 얼굴이 굉장히 많이 부어있는 상태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평소에 막 그렇게까지 얼굴이 부어있다는 생각은 못했었는데 하면서 관리를 받았는데 이제 관리사님이 오늘 얼굴 붓기만 쫙쫙 빼줘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고서 붓기를 쫙 빼주시고 거울을 봤는데
아니 진짜 얼굴이 반쪽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얼굴 붓기가 싹 사라져가지고 완전 이목구비가 또렷해 보이고 얼굴도 너무 작아 보이고 이게 레이저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뭔가 쫙 빠진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경험을 해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물론 전문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분처럼은 못하겠지만 제가 굉장히 시원하다고 느꼈던 그런 부위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집에서도 혼자 열심히 마사지를 해주니까 아침에 붓는 붓기라던가 약간 그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사실 물론 경락이 조금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막 쉽게 도전해보자 이런 느낌의 관리는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대칭 교정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투자했던 사람으로서 이 마사지 관리로 한 번에 관리가 되는 모습을 보고 돈을 투자할 거면 여기에 투자해야겠구나 바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시술들 그리고 추천 시술, 비추천 시술 모두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싶었던 이유가 막 이거 하세요, 이거 하면 좋아요 이렇게 시술을 권장하는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시술에 돈을 왕창 써본 사람으로서 우리 구독자 친구들은 허튼 돈 쓰지 않고 나한테 맞는 시술을 좀 잘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제작을 했으니까요. 꼭 시술을 받으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마구잡이로 하지 마시고 서치도 많이 해보시고 고민도 정말 많이 해보시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댓글에 막 병원 정보 알려주세요 이런 게 또 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의료법상 정말 병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00% 제가 다 그 병원이나 시술에 만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시술에 대한 병원은 발품을 찾아서 열심히 서치를 해가지고 시술을 하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해보긴 했는데 혹시나 더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